unfold. 여러분, 혹시 비행기 격추 사건 하나가 지금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 기술로 이어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비극적인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승객과 승무원으로 꽉 찬 보잉 747기, 바로 대한항공 007편이었는데요. 뉴욕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오던 중이었는데 글쎄요, 목적지에 끝내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사라진 직후 몇 시간 동안은요, 정말 극심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전 세계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해명을 요구했죠. 그래서 오늘 이 단 하나의 실수가 어떻게 전 세계적인 긴장감과 맞물려서 끔찍한 재앙으로 번졌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 모두에게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기술적인 선물을 남기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007편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려면요. 먼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1983년. 도대체 그때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때가 바로 신냉전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거든요. 미국하고 소련 사이의 긴장감은요.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로 거의 정점을 찍고 있었죠. 당시 소련은 라이언 작전이라는 걸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서방,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갑자기 핵 선제 공격을 할까봐 이걸 탐지하려는 대규모 첩보 작전이었어요. 이 편집증에 가까운 두려움 때문에 특히 중요한 군사 지역을 지키는 방공부대는요, 그냥 건드리면 바로 터지는 시한폭탄 같은 상태였던 거죠. 바로 그 시각에 007편은 하필이면 미군 정찰기가 방금 임무를 마친 지구상에서 가장 방어태세가 삼엄하고 민감한 지역으로 날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치명적인 오해의 무대는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대한항공 007편의 조종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이 비행기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고 있었거든요. 이 자동 조종 장치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모드가 있었어요. 하나는 INS, 즉 관성항법 장치 모드. 이건 뭐냐면 미리 입력해둔 좌표를 따라서 똑똑하게 날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바람 때문에 비행기가 밀려나도 알아서 보정해주죠. 대양을 건널 땐 무조건 이 모드를 써야 해요. 반면에 다른 하나는 헤딩, HDG 모드인데 이건 그냥 설정해둔 나침반 방향으로 무작정 직진만 하는 아주 단순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피곤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영원히 알 수 없겠죠. 어쨌든 그들은 INS 모드가 아니라 그냥 246도라는 나침반 방향으로만 쭉 날아가는 헤딩 모드를 켜둔 채로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시간 동안 서쪽에서 계속 바람이 불어오니까 비행기는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예정된 항로보다 북쪽으로 밀려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엔 무려 500km 이상이나 벗어나서 소련 영공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조종실에 있던 승무원들은 이 모든 상황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 재앙을 향해서 똑바로 날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그저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어 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편집증에 가까운 경계태세를 갖춘 소련군과 자신들의 운명을 전혀 알지 못했던 007편의 승무원들, 이 두 개의 다른 세계가 결국 격렬하게 충돌하고 맙니다. 소련의 레이더 관제사들은 이 정체불명의 비행기를 아까 그 미군 정찰기 RC-135가 다시 돌아온 거라고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군사 침입기로 판단하고 즉시 겐나디 오시포비치 소령이 조종하는 수-25 요격기를 긴급 발진시켰습니다. 당시 지휘본부의 교신 기록을 들어보면요. 그 긴박함과 혼란 그리고 압박감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일부 지휘관들은 이거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지만 당장 쏴라고 외치는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그냥 묻혀버렸죠.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요격기 조종사 오시포비치는 사실 비행기의 깜빡이는 불빛을 보고 저거 보임기 같은데? 라고 생각했대요. 심지어 경고 사격으로 기관포도 쐈는데 문제는 그게
밤에는 보이지도 않는 1번탄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지상에 보고했지만 그의 보고는 지휘관들에게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그때 마침 대한항공 007편이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서 더 높은 고도로 올라가려고 기술을 살짝 올렸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절차였죠. 하지만 이걸 본 소련 조종사는 저놈들이 도망가려 한다. 회피 기동으로 오인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국 공대공 미사일 2발을 발사했죠. 잠시 후 007편 조종실에서 들려온 이 불분명한 교신이 그들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비행기는 그렇게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찾기 위한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죠. 소련은 당연히 격추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냥 정체불명의 비행기가 바다 쪽으로 사라졌다고만 발표했죠. 하지만 뒤로는 뭘 했을까요? 비밀리에 잠수함까지 동원해서 해저에 가라앉은 블랙박스를 찾기 시작했고 결국 찾아내서 10년 동안이나 숨겨버렸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10년의 세월 동안 진실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블랙박스가 없던 1983년 보고서에선 항로 이탈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되어 있죠. 하지만 1993년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야 러시아가 블랙박스를 공개했고 그제야 자동 조종 장치 설정 실수, 즉 조종사의 과실이었다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결국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아주 단순한 인간의 실수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이 준 충격이 역설적으로 오늘날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유산을 남겼거든요. 이 비극의 원인이 결국 길을 잃어서, 즉 항법 실패 때문이었다는 게 명확해지자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이 중대 발표를 합니다. 미군이 군사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던 새로운 위성 항법 시스템, 바로 GPS를 완성되는 대로 전 세계 민간인들이 무료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였어요. 다시는 이런 어이없는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었죠. 269명. 바로 007편에 탑승했던 희생자들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분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고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쓰는 이 모든 GPS 기술이 전 세계에 열리게 된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기술은 바로 그분들이 남긴 의도치 않았던 유산인 셈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수많은 기술들 중에는 이렇게 잊혀진 비극 속에서 태어난 것들이 얼마나 더 많을까요?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때로는 가장 밝은 혁신으로 이어진다는 것,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